네, 블라인드뷰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종목 블라인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공개해주세요. 자,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제가 맨날 이거 보고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니까 왜 계속 리액션이 똑같냐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 주가 반응이 일단 좋았습니다. 중국 쪽에서 뭐 구매 의향서 체결? 뭐 이런 게 일단 뭐 보드로 많이 떠있네요. 그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 쪽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대장격인 종목이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한동화성은 좀 낯선 종목이었는데 아마 한동화성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여기가 보여줬죠. 대장이고 그기가 부대장이죠. 그렇죠. 원래 네. 이수가 사실 대장격인 종목이죠.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체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번 9월 달인가요? 이제 새로운 공장을 착공식을 하면서 내년 초부터는 이걸 양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전고체에 대한 대장격인 자리, 이거 내가 한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더 못을 박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쪽을 강조를 하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2차 전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시장 지수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진짜 차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오늘같이 시장 반등 나와도 코스닥이 코스피를 못 따라가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로도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한 뭔가 추가적인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코스닥의 대장격인 섹터,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놀기 가장 좋은 게 2차 전지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2차 전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2차 전지가 최근엔 데이터 센터 이걸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죠. 결국 로봇이나 UAM 이런 쪽하고 연결되면 전고체 이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아마 이재용 회장하고 벤츠 회장이 만나게 되는데 이 회장들이 만나서 하는 거, 벤츠가 지금 전고체 탑재한 전기차 자동차 이거 지금 상용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삼성 SDI 얘기가 나오면 전고체에 대한 이슈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되게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보통 주가는 상승 추세를 만들 때 항상 급격하게 상승하면 절반 정도 선까지는 조정을 준 다음에 이 추세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 종목도 급격하게 상승 보여주고 절반 정도 조정 줬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해당 종목이 한 53,500원 정도 라인,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라고 하면 전고점 자리인 6만 원, 6만 4천 원도 돌파할 가능성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될 거 없이 지금 월봉 차트를 봐도 이 종목 월봉으로 크게 보면은 이런 느낌의 박스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만큼 박스권 상단 자리인 6만 5천 원 돌파하면 그때는 정말 뭐 7만 원, 7만 5천 원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 오늘 시장이 반발 매수세로 의한 반등이라고 한다면 뭐 시장 지수 다시 한 번 더 소폭 눌림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만 1천 원 정도 선까지도 한번 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가부터 5만 1천 원까지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분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로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9,500원 이탈하시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벤츠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또 만납니다. 전고체에 대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군요. 이 종목 상승 확률 증가. 어느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SK 이노베이션. 오늘 여기도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뭐 일단 뭐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좀 잘 나와서 3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적자 폭을 좀 많이 해소를 하면서 흑자 네. 전환을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2차 전지로 주가가 테마가 많이 커플링된다. 오히려 정체성을 요새 알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실적은 다 화석 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석화 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2차 전지에 커플링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이제 유가가 이제 레깅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SOE를 좀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SK이노베이션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3천억을 이제 석유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결론은 가만히 있었는데 유가 동향이 바뀌다 보니까 좀 득을 봤다라는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제 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는 합병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흑자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지 뭐 우리가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지아에 있는 SKBA, 그러니까 배터리 아메리카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 장치용으로 지금 다시 이제 라인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을 많이 노리지 않느냐라는 질타가 많았는데 이번에 SK이노베이션도 이제 데이터 센터형 ESS 수주를 좀 기대를 높이면서 LF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유가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유가 정책을 얘기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연초부터 해서 미국 내 정유사들은 오히려 오일 리그를 좀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펙 플러스가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이제 증산 카드를 꺼내드니까 이제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레깅 효과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이제 $55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면은 4분기 실적도 이제 흑자 수 유지만 될 뿐 뭐 거기서 추가 모멘텀을 얻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뭐 우려도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오히려 중장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레깅 효과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K이노베이션 뭐 연초 대비 주가 뭐 굉장히 탄력을 좀 대비했을 때는 네. 진입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가격 전략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14만 원 선 탈환을 좀 더 목표를 두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11만 2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까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쌍크림 매수 들어왔고 배터리, 석화 부분 모두 현재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소진민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요즘 이제 특정 포인트들을 딱딱 짚어주시는데 오늘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기준점 설정. 네, 기준점 말씀해 주시죠. 일단 최근 시장 여러분들이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뭔가 섹터가 엄청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우량주나 지수들은, 그러니까 뭐 지수 추종 섹터, 종목 이런 것들은 좀 지수 따라서 움직이지만 대부분 중소형 섹터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대형 섹터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섹터 장세라기보다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이 잘 움직여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차트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 지수 흐름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멋지게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다시금 예전처럼 상승 추세로 들어갔다라고 확답하기엔 조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박스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제가 한 5가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중에 한 3가지가 조건이 부합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가지.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3,950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뭐 귀엽게 뭐 3,900 이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적게는 3,800에서 많으면 진짜 3,600까지도 크게 밀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종가예요? 종가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제 3,950포인트 일단 코스피, 그리고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5포인트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승 추세선의 하단 라인이에요. 코스닥 지수도 저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건 최근 상승 추세를 깬다라는 의미인 만큼 위험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93,000원 라인 이탈했을 때는 뭐 92,000원, 91,000원이 아니라 88,000원 뭐 이렇게까지도 크게 떨어질 수 있는 핵심 지지 라인이 93,000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서 상승 추세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23,000선입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년 가까이 이어왔던 상승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는 거라서 그 다음부터는 나스닥이 횡보 추세로 바뀔 수 있겠죠. 운 나쁘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엔비디아 180선,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선 하단이거든요. 지금 다행히도 금요일 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저 두 자리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강했던 거예요. 지금 또 상승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만약에 이 조건 5가지 중에 3가지 정도가 충족되는 이탈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 지수가 투매가 굉장히 좀 심해지거나 조정폭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현금 꽉 쥐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승 추세를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코스피 4,150 그리고 코스닥 910포인트 여기서 2거래일 이상 버틴다라고 하면 마음 편하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지지선 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은 특히 엔비디아는 되게 타이트하게 잡았네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많이 진짜 타이트한데요, 생각보다? 진짜 위험한 자리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라인이 있어도 한 어느 정도 여유분은 있던 밴딩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거 오늘 좀 타이트해요. 그렇죠. 저기서 3가지 이탈하면 3가지 이탈하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덕호 대표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기화가거 바로 설명해 주시죠.
좀 기이하고 좀 특이한 것들은 좀 가져갈 만하다라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흔들린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IT주 중심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일부 완화가 되고 또 시장에서는 정책 모멘텀 등 다양한 이슈로 이제 섹터 순환매가 좀 일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정책 그리고 이제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고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소외 섹터라고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뭐 자동차라든가 뭐 정유 그리고 뭐 각종 이제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항상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20일 이내에서의 순매수 동향이 좀 뚜렷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 매매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도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